네, 안녕하세요. 지수 ETF 매매로 한 달에 1억 벌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수 ETF, 즉 레버리지와 곱버스, 인버스 ETF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아침에 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자로 나선 상황도 아니고, 저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어서 틈틈이 이렇게 방송을 촬영을 하고 또 주식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시간을 많이 내서 하루 종일 이제 시장 상황 점검하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튼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렇게 차트를 한번 네이버 증권 홈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레버리지 ETF 요걸 한번 어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폭에서 움직였죠. 아침에 약간 하락을 했다가 살짝 하락을 했다가, 가격으로 말씀드리면은 2,300선, 2,900원, 23,900원, 23,900원 정도에 시작을 했다가 소폭 밀리면서 23,600원까지 내려왔었고요. 저가가 그래서 23,600원 정도였고, 그다음 고가는 24,065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4,000원이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걸 귀신같이 23,600원에서 사서 24,000원에 팔면 400원 정도의 한 주당 차익이 남는 거죠. 그럼 400원을 만주를 사시면은 얼마가 되죠? 400만원? 400만원이 되는 거고, 2만주를 사시면 800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실제로는 그렇게 귀신같이 매매하기는 어렵죠. 그건 거의 진짜 AI거나 신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4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0원 정도의 차익만 벌 수 있다고 하시더라도 하루에 만주 이상을 매매를 하시면 괜찮은 수익이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확보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한번 차트를 보시면, 어제 차트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1분봉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아침에 딱 이 정도 23,900원 정도의 고점을 찍고 바로 급하게 내려와서 아마 여기서 이제 던지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주로 시작하면은 바로 이제 어제 만약에 오버나잇 한 물량이 있다면 그걸 던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최저점인 23,600원까지 하락을 하고, 그 중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파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본격적으로 한 12시 정도 돼서 그때부터 조금씩 선물을 이제 개인이 선물을 주도적으로 어제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당기기 시작해서 이제 결국은 24,000 돌파까지,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연 고점을 돌파시켰고요. 그래서 거기 찍고서 살짝 다시 마감에는 매수했던 것들을 이제 청산하면서 좀 되밀렸습니다. 그래서 23,900원 정도 가격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걸 보면서 이제 요 매 파동을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늘 시장 상황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그날의 시장 상황도 중요하고 하루 동안의 장중의 시장 상황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보실 수 없다면 매매가 불가능한 거죠.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아침에 사놓고 그냥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하루에 한 번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되면 지속적으로 장을 주시하면서 1분봉이나 한 3분봉으로 장을 주시하면서 이 마디마디마다 매매를 해서 그 수익들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 저점 부근에서 레버리지 매수, 그 다음에 이 고점 부근에서 단기 고점 부근에서 레버리지 매도, 다시 매수, 다시 매도. 이걸 이제 하루 중에 몇 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루에 1억을 하더라도 한 10번만 하시면은 10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 정도, 100원 정도의 차익을 버실 수 있다면, 그러면 10번 하시면 이제 1000만 원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준같이 맞추실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자, 저희가 이제 이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장이 열리기 전에 아침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지수 ETF 매매로 한 달에 1억 벌기 위해서 저희가 하셔야 되는 거, 특히나 아침 시장이 열리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침 시황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침 시황. 그래서 어젯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이 국제 금융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에 있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뭐 지금은 약간 좀 이 미국 시장하고 연동 현상, 그러니까 커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커플링 현상이 지금 아직 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침에 하셔야 되는 게 미국 시장의 상황을 점검하시고 살펴보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대체 시장이 있어가지고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8시부터 시장이 열리죠. 그래서 이 프리마켓 시장에서 그날의 상황을 좀 미리 전조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프리마켓 상황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그 증권사나 이런 데 보시면 아침 시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뉴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읽어보시고 점검을 하시고 중요한 뉴스나 시황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이걸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에서 가셔가지고 네이버를 한번 가셔서 네이버에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잘 보셔도, 네이버만 잘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을, 어젯밤 미국 시장을 보니까 다우지수도 217포인트가 올랐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1% 정도 19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나스닥 거의 뭐 지금 연고점 상황에 있고요. 연고점을 갱신했나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연고점을 다시 돌파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각자가 사용하시는 뭐 HTS나 아니면 MTS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네이버를 보셔도 좋고, 여기에서 이제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냥 지수만 오른 걸 보지 마시고 어떤 업종이 어제 주도를 했는지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것들 보시면서, 지금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엔비디아가 사상 첫 4조 달러 돌파를 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도 한번, 어떤 업종이 주도를 했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업종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그 주도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아니면 다른 반도체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 어느 테마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을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아침에 나오는 주요 뉴스들, 시황들,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시장 지표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수록 주식시장에는 좋은 거니까, 환율이 일단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유가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점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런 것 시장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 지금 테마, 뭐 핵심 테마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점검을 하시고요. 그래서 뉴스를 한번 보시면 어떤 뉴스들이 주요 뉴스인지 있는지 한번 빠르게 잘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벌써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뭐 자사주 소각 얘기,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주주 환원, 그리고 이제 그 지주사들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증권주라든지 지주사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배당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사상 첫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가 조작하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뭐 당연한 건데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결국은 시장에서 주주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또 이게 공시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요 종목들의 상황들도 한번 보시고, 리서치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시장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시장을 잘 예측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매매를 해서, 주도 면밀하게 매매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하면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시장을 어떻게 하면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사실 우리는 뭐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인간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예측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예측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제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 두 가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이제 뭐 차트 분석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은 개별 종목일 때는 그 개별 회사의 어떤 재무 상황, 업황 이런 것이고, 이 시장 전체일 때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전반의 상황, 경제 정책, 앞으로의 어떤 거시경제적인 그런 예측인 거죠. 그런 거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정보를 모으셔야겠죠. 많은 정보를 모셔가지고, 그래야만 그 예측의 신뢰도가 아마 높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직접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날 하루하루의 이제 이 차트, 하루하루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를 많이 보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오늘은 한번 살짝 예측을 해 보시면, 각자의 그 HTS에서 사용하신 HTS에서 보셔도 되고, 이게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이제 다양한 보조 지표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지표들을 본인들이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평선이라든지 일목균형표, 아니면 볼린저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량도 보실 수 있고, 더 자세히 그리고 많은 기간 동안 이 차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HTS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시면 간단하게 그냥 네이버에서 요 차트를 보셔도 좋습니다. 네이버만 해도 여기에 보조지표에 일목균형표도 있고요, 볼린저 밴드도 있고 다 있으니까, MACD도 있고요, 다 있으니까 이걸 보셔도 크게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도구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사실 그 7일 날, 7월 7일이 조금 위험한 날이었는데 이날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갭도 메꾸지 않고 그 올라오는 20일 이평선에도 닿지도 않고 그냥 바로 여기서 조정을 끝내고, 단기 조정을 끝내고, 어제까지 해서 연 3일째 양봉이 출현했죠.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강하게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이 매수를 해서 현선물을 다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이렇게 연 고점을 돌파시켜 놨습니다. 근데 강한 돌파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돌파가 됐는지는 오늘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또 이제 애매한 면이 있어요. 지난번 여기 3일 동안 적산병이 출현해서, 그리고 5일선까지 종가로는 붕괴를 시켜서 아주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적산병이 아니라 적산병이 아니라 이게 이제 흑산병이라는 거고, 여기가 이제 적산병이죠. 적산병, 붉은 이제 양봉 3개로 또 마치 아주 강한 시장이 될 것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장은 정말 얄밉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한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도록 딱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좁은 박스권인데 보시면, 여기가 딱 좁은 박스권이잖아요. 지수로 보면 3130 부근에서부터 그다음 3030, 그러니까 한 100포인트 사이의 좁은 박스권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고점을 과연 돌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되밀려서 3030으로 갈지, 그게 어떻게 될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거에 맞게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예측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측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의 예측을 맹신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측을 했으니까 이대로 갈 거야 라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면 오히려 이제 역선택, 그 역매매 사이클에 걸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는 예측을,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은 이걸 고점을 돌파할 거다 예측을 이렇게 하셨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빨리 그 시장에 순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측과 순응이 중요해요. 예측을 하셨지만, 예측도 중요하지만 예측이 안 맞을 때는 이 시장 상황에 바로 순응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예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아침에 시가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도 소폭 상승, 아니면 약간 좀 어제 또 매수세 기운이 있으니까 약간 급등을 해서 출발할 수도 있다고 봐요. 급등해서 출발하면 일단은 레버리지를 오버나잇 한 거를 다 매도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까지 이 옵션 포지션들, 그 다음에 이제 현물 포지션들을, 여기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들을 만들어 놓은 이 세력들, 외국인이죠, 주로. 즉 외국인은 여기에서 3000 지수 3130 정도가 고점, 그 다음에
3030 정도가 저점으로 요 밴드 사이에서 선물을 구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여기를 돌파를 해버리면 손실이나 선물이나 옵션에서 손실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걸 아마 만약에 급등을 하려고 한다면 강력하게 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출발하면 일단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매도를 하고 인버스를 조금 매수를 하든가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진짜 계속 이게 아주 매수세가 강해서 시가에서 이제 상승 출발한 이후에도 계속 외국인과 수급을 보셔야 돼요. 수급을.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계속 따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개인만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오늘은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되밀린다면, 오늘 되밀린다면 또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만약에 이 고점 돌파가 안 되고 지난주 이 파란봉, 이게 고점이 돼버린다면 주봉상에, 그러면 이제 아주 위험한 이 고점에서의 쌍봉 아니면 뭐 헤드 앤 숄더 주봉상, 그런 모양이, 차트 모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심을 할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측은 정확하게 한번 최대한 하시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맞을 때는 바로바로 유연하게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 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실제로 한번 실전 매매 제가 하는 상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요한 지표들,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도 뭐 이게 지금 그냥 집에서 쉬면서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어서 업데이트도 자주 되지 못하고 방송 촬영도 좀 매끄럽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